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오늘 인터넷과 게임을 담당하고 계신 IBK 투자증권 이승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인터넷 게임주,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인터넷 게임주 금리 부담 덜고 반등 본격화. 네, 최근에 이 금리 부담감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서히 올해 계속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고, 그 중에서 인터넷 게임주가 상반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지스타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내용이 좋은 소식들이 좀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 IP에 대해서도 좋은 뉴스들이 좀 많았었는데 연구원님 성황리에 마감된 지스타 어떻게 보셨는지 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제가 여의도 연기 2010년 이후로 계속 지스타를 갔었거든요. 코로나 때 이후에는 계속 지스타를 갔었는데 이번에가 가장 좀 이제 규모도 크고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넥슨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회사들이 불참을 했지만 또 NC 같은 회사가 8년 만에 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일게이트 같은 회사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좀 많지 않았나 싶고요. 많은 회사들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 봤을 때는 한국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 뭐 시장도 뭐 정부도 관심이 많은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많은 참여자들을 보면서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했던 게 과거에는 MMORPG 게임 중심으로 이제 게임들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정말 다양한 장르들, 캐주얼부터 어떤 미소녀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게임이 나오면서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해서 거기는 관람객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내년에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사실 크로스 플랫폼 전략입니다. 이제 콘솔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모바일이라든가 PC에 너무 집중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콘솔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적인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내년에 콘솔 게임이 많이 나올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좀 시연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지스타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고 확실히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내내 게임주가 안 좋을 때 그 시장의 변화를 짚으면서 네. 콘솔 게임의 IP가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는 많이 네. 있었거든요. 연구원님들도 이런 리포트들을 좀 많이 써주셨는데 네. 아직은 그렇게 가는 과정인가 봐요. 아직 성과물이 네, 없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 회사들의 이제 모바일 게임, 이제 MMORPG라는 게임 자체가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게임이 잘 되면은 오래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면 기존 게이머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락인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 나와도 흥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게이머들이 보통 게임을 즐기는 게 한 3개월 내외로 즐기다 보니까 계속 신작 게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게임사들도 PC 모바일 게임에서 콘솔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 거고 아직은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자본력과 개발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충분히 국내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네. 그것뿐인가요?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되게 큰 게 네. 모바일과 PC 게임 시장보다 사실 콘솔 게임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랑 그다음에 동남아, 중국 정도가 가장 큰 시장인데 사실은 일본이나 웨스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잘하는 게임보다 콘솔 게임 시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성향을 갖고서 그 해외 쪽 공략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콘솔을 공략해서 사실 거의 콘솔 시장에서는 한국 회사들은 이제 아무런 네임밸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도 나름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네. 하는 게임은 없지만 그래도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 봤던 뉴스 중에서는 뭐 그래도 모바일 게임에서 중독머니가 또 네. 역시 네. 현금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시장 자체가 크고 신작에 대한 사이클이 좀 짧은 콘솔 쪽으로 우리나라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년도쯤 정도면은 네. 이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요. 롤드컵도 진짜 좀 엄청난 그렇죠. 예, 그런 성과를 내면서 뭐 동시 접속자라든지 거리 응원이라든지 엄청난 열기를 확인했었던 네.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게임사의 수익 모델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강화 시행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 게임 업종에 대한 어떤 지능 정책보다도 이런 좀 규제 정책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 알아보고 산업 영향 짚어볼까요? 사실은 뭐 정부의 큰 정책 자체는 게임에 대해서 부흥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가 게임하는 게이머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편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한국 회사들이 갖고 있는 좀 오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돈을 밝힌다는 그런 게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장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이 오더라도 지금 있는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 큰 영향은 크진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게임사들 자체도 어떤 이런 확률형 아이템보다는 좀 서구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좀 더 라이트한 수익 모델을 통해 가지고 게이머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진짜로 좀 사랑받는 게임사로 바뀔 수 있는 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이런 부분들을 게임사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쉽도록 하는 맞습니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산업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셨고요. 해외 유저들이 봤을 때도 이런 확률형 아이템이 네. 좀 부당하고 낯선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 게임을 유지하는 즐기는 사람 자체가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대만, 동남아 정도에 한정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인지하고 익숙해하고 있지만 더 큰 시장, 선진 시장, 웨스턴 지역이나 일본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BM을 갖고서 해외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계속 실패했던 사례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가 그 P2E 게임에 네.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네. 지지난해 4분기였나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실적 시즌에 낙폭과대와 함께 크래프톤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네.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 개별 게임주들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작 게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W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소셜 카지노로 하는 회사고 사실 지금까지는 실제로 돈을 뭐 환급성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카지노 기반의 게임이고 한국에서는 이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웨스턴 지역에서 상당히 강한 시장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최근에 이 회사가 슈퍼네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이게이밍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이버머니를 이제 돈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웨스턴 지역, 이제 영국이나 스웨덴 아니면 미국 같은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지역도 2022년 봤을 때 한 6.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이 라이선스를 획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A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이 있게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 뭐 W게임즈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 나오는 그렇게 좋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내년 봤을 때 밸류에이션 PER이 한 5.6배 불과하기 때문에
신장 모멘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새로운 어떤 이슈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열리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W게임즈가 인수합병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쪽으로 갑니다. 이 고가의 허가 하에 사이버 칩을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은 그만큼 게임 유저들이 좀 진심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강성 네. 유저들을 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40대, 50대 그 이상의 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사실 한국과 다르게 이제 영국의 이런 쪽은 도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레저로 그래서, 생각을 예, 하죠. 레저로 보다 보니까 예. 게임에서도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고 그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게 어려운 거지. 획득하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잘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W게임즈라고 하는 회사는 한국 회사지만 소셜 카지노가 하는 그 게임 장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갖고서 뭐 또 다른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봐도 네. 이 W게임주도 지금 놀랄 정도로 그렇죠. 낮거든요, 밸류가. 이게 네. 역사적인 밸류로 봤을 때 하단을 이탈한 건가요? 뭐 계속 하단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신작 게임이 나오고 그게 이제 대박이 났을 때 이제 뭐 주가가 10배 올라가고 하는 거에 환호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셜 카지노 하는 장르 자체가 신작 게임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로열티 높은 유저 기반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잘하는 회사들만 좀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게임즈 같은 회사는 사실 한국에서 좀 보기 드문 회사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적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게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가 최근 몇 년 사이는 가치주적인 성격으로 그렇죠. 변했습니다. 큰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데요. 다만 높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 인수합병이라든지 여러 신사업에 대한 관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신작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NC소프트가 12월에 신작 게임이 나옵니다. 이제 TL 스론 앤 리버티라고 하는 게임이 국내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게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전에 국내를 먼저 출시하기 때문에 이 성과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NC소프트가 최근에 나왔던 게임들이 좀 성과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크래프톤과 함께 가장 대장주고 개발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게임이 얼마나 잘 되는가가 좀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기존엔 상당히 헤비한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었다면 좀 라이트하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의 이용자가 많은 돈을 쓰게 하기보다는 다수의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게임성을 추구했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그게 뭐 성공한다면은 해외 쪽에서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TL이라는 게임의 성과가 좀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상반기 때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아스텔 연대기라든가 아니면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신작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실 4분기 때 많이 나올 게임들이 내년으로 내년 상반기 때로 이전이 됐고요. 이런 게임들이 내년 상반기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게임주에 대한 내년 전체적인 그림이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볼만한 게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랑 킹덤이 중국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중국 판호가 열리면서 국내 게임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기대가 높았었는데 네. 사실 그 성과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잘 됐던 이 쿠키런 게임이 중국에서 얼마나 잘 될까라고 하는 부분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위메이드도 미르4나 미르M의 판호 내년 발급 그렇죠. 가능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대표가 보여주게 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이 밖에 데브 시스터즈가 또 킹덤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좀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좀 되게 새로운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게임이 약간 수집형 RPG라고 하는 장르긴 하지만 한국에서 좀 약간 새로웠거든요. 캐주얼 게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고 컨텐츠가 풍부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와 게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은 아스달 연대기 네. 나 혼자만의 레벨업. 네. 이 나 혼자만의 레벨업은 네. 웹툰으로도 맞습니다. 인기 있었던 IP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신작으로 나왔을 때 반응들 잘 지켜보고요. NC소프트는 최근에 네. 뭐 기대에 부합하는 그렇죠. 흐름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12월 7일에 TL 신작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게임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게임주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게임주에 오래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전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우선 항상 게임주는 단기적으로는 신작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을 우선 뭐 다시 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W게임즈 같은 그런 회사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TL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잘 내주면은 훨씬 기대감이 강하게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과 재작년 둘 다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말 특성상 이제 그 전에 안 좋았던 수익률이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NC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NC가 TL 이후에도 이제 배틀 크러쉬라든가 프로젝트 BSS 같은 신작 게임 라인업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게임 라인업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2023년보다 2024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신사업, 아이게이밍이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좀만 매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만 나오면 밸류에이션은 금방 정상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쪽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게임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포화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신작 게임이 나와도 기존에 있던 게이머들이 그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으로는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 전체로 봤을 때는 콘솔이라든가 이런 대형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를 전체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선은 이제 흑자를 내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개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 중심으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낮아져 있는 기대감, 그리고 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의 방향성, 신작 게임, 신작 모멘텀. 그리고 네. 신작 모멘텀, 그리고 신사업 이렇게 네. 포인트를 꼽아주셨습니다. 네카오 반등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인터넷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카오가 최근에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I 경쟁은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네. 이 분야의 경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현황 어떻습니까?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AI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 구조상 보시면 네이버는 검색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검색은 사실 이 AI랑 상당히 그 접점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를 보셔도 구글 같은 회사가 AI를 잘하는 것처럼 네이버는 선제적인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카카오보다 훨씬 선제적인 투자를 많이 했고 보시면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영업이익률이 뭐 두세 배 정도 항상 크기 때문에 많은 현금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선제적인 투자를 했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투자가 끝난 상태고요.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끝났고 올해 자체 AI 모델까지 나온 상태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다가 이 AI를 결합하는 부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 가고 있는 게 맞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말에 이제 자체 AI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 뭐 그거 진행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돈을 버는 게 좀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카카오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클라우드 쪽에서도 네이버에 비했을 때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AI 경쟁만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내년에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AI 모델이 결합돼서
어떤 서비스에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나 카카오가 갖고 있는 사업 포트를 보셨을 때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하나가 뭐 1년, 2년의 간극 차이는 있겠지만 둘 다 이 AI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뭐 무슨 지금으로서는 AI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앞서가지만 네. 뭐 중장기적으로 카카오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하면서 한 발 앞서긴 했습니다. 연말까지 카카오 쪽에 AI 또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네. 해주셨고 관련한 시너지는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AI 시장에서 클라우드 쪽으로의 경쟁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네카오 현황 어떨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각 세종이라고 하는 두 번째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클라우드 센터에 대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했고 이쪽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 사업은 사실 글로벌 빅테크, 구글, 이제 MS, 아마존 같은 회사가 꽉 잡고 있는 상태고요.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센터의 캐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상품 라인업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네이버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빅테크와의 경쟁을 하는 것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는 아직 센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도 늦어졌고 이제 완공되는 부분들 어떤 상품 라인업 구축하는 것도 2024년 가서 본격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네이버 중심으로 가는 거고 카카오는 이제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사법 리스크도 불거지고 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카카오 김범수 의장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이 이어졌고 계속 뭐 조사를 받으면서 네. 좀 그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네이버가 뭐 중동적으로 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네카오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우선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나 아니면 게임 쪽이 안 좋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던 거는 이제 금리 인상하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어, 금리 그쵸. 인하의 수혜 중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보시나요? 예. 뭐 글로벌 시장에서 5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그동안 봐왔던 디레이팅 요소가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정상화되고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광고 사업입니다. 광고 시장은 경기에 이제 뭐 같이 동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안 좋았죠. 내년도 분명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 보고 있지만 올해 워낙 낮은 기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광고 시장이 좀만 회복된다면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특히나 네이버 카카오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는 비용 효율화를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만 커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내년 시장 상황, 뭐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보고 뭐 투자할 만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승훈 연구원님 리포트에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네. 네, 30만 원으로 네네. 조정해 주셨고 카카오는 6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W게임즈는 목표 주가 6만 2천 원을 제시한 리포트를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IBK 투자증권 이승훈 연구원과 함께했는데요. 네이버 쪽으로 네. 그럼 카카오 보유하신 주주분들이 네이버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카카오는 뭐 조심스럽지만 이제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은 그 어떤 그런 사업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재의 어떤 사업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은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좀 관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참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이버는 네. 투자 가치에 있어서 아까 뭐 광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또 다른 부분의 어떤 잠재력이 높은 사업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 해외 쪽도 사실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 진출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성공을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소프트뱅크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지금 야후 재팬으로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사실은 일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결합된 모델, 그러니까 검색과 모바일 메신저가 같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터넷 시장에서 일본 인터넷 시장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쪽, 일본 쪽 검색과 커머스와 그다음에 메신저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한 변화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도 일본 쪽을 기대하시나요? 아직은 한국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의 특성상 우선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좀 더 이제 일본 시장에서 네임밸류도 올리고 인터넷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기회는 생길 거라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국내 쪽에 집중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과 인터넷 업종 분석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이승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